워크샵 계획을 선포합니다. 정말 좀 몰랐는데 AB동 나눠져 있어갖고 모아놓고 보니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소름 돋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람이 정말 숫자로만 맨날 얘기하다가 한 방에 모아놓고 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 들고, 저희가 A팀이 지금 만들어진 지 오래됐으나 사실은 카파 서비스 내놓으면서 거의 회사가 한 1년 반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네, 지금 옥만 제거하면 사실은 4년 계속한 옥만 제거하게 옥처럼 같이 항상 같이 가는 걸로. 리나보. 제가 항상 숨어 있었어. 네. 거의 뭐 회사가 리빌딩 됐다고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카파의 거의 초기 멤버, 파운딩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서 모든 얘기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저희 모여서 일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 일하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길고, 거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좀 서로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서로 어느 정도 삶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완솔을 하는 이 완솔 문화, 그리고 벽에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벽 곳곳에 완솔 문화 가지고 ATM 완솔 문화 얘기 있는데, 정작 이제 그냥 그게 사실 이것도 완전한 솔직함인지 완벽한 솔직함인지, 그리고 대충 솔직하게 얘기하는 얘기겠거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왜 이런 완솔 문화, 완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한번 이 완솔 문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끼리 한번 공부를 좀 하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완솔 문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어떤 일종의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라는 책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 제목으로 실리콘밸리 팀장들이지만, 가운데 나와 있듯이 원제가 이제 레디컬 캔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급격한, 급진적인 솔직함.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솔직함,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카파에서도 에이티벤처스 완솔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따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사실은 책 제목에서도 이제 우리 말 제목이 이렇게 지었듯이 팀장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어요. 팀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팀을 꾸리고 운영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서인데, A팀의 완솔이라는 건 비단 팀장이 어떤 그 팀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원 구성원 전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그런 문화라는 점을 한번 저희가 같이 염두에 두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완솔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출발은 위에 상사, 여기 보스라고 하는 상사, 아무튼 팀장이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사라는 거는 팀원들을 이끌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다음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팀장이 이제 필요한 능력으로 이제 팀 구축,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조언인데, 어떻게 보면 이 완솔이라는 건 이 조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이라면 결국 자신이 도움을 줘야 되고, 직원들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솔을 하는데, 대체 완솔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앞에 있는 영은 완솔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하면 아니, 좀 기분 안 나쁘게 솔까? 기분 안 나쁘게 요리를 잘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분 안 나쁘게.
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식으로 요즘 MZ 세대 용어로 솔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소위 뭐뼈 때리는 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뭐 이렇게 뭐 까놓고 뭐 꼭 터놓고 이런 식의 아주 뭐 직설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완솔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는 어떤 겸손함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례한 표현이나 트집 이런 거하고는 구분이 되는. 일단 그래서 저 저자도 캔더라는 표현이 사실 저도 잘 안 와닿는데 어쨌든 캔더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 프랭크리스도 있고 영화에서 여러 가지 솔직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겸손함이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캔더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거는 이 책에서는 이 상사와 조직원 사이에 필요한 어떤 관계의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A팀 전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도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관계의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게 바로 핵심인데 두 가지 요소로 여기서 말하는 완소는 구성이 된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적 관심 그리고 직접적인 개입 이 두 가지로 비로소 완솔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완솔이 필요하냐? 근데 결국은 완솔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기 나와있듯이 협력을 통해서 혼자서는 불가능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실 혼자 일하면은 완솔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각자 도생해가지고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조직이고 우리 혼자서 각각 해나갈 때 그 단순한 합보다 더 큰 뭔가 성취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협력이 돼야 되고 소위 이제 시너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우리가 완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완솔은 개인적 관심 플러스 직접적 대립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 관심이란 거는 최근 트렌드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개인적 관심이라고 하면 뭔가 좀 사생활을 갖다가 좀 개입하는 것 같고 뭐 뭔가 좀 요즘 세대 소위 이 프라이버시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기 쉬운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히 이 직장에서의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면 일단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회사에서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호남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 어떻게 가족보다도 잠자는 시간 빼면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결국은 이 회사라는 공간이고 옆에는 회사 그 직장 동료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개인적인 삶하고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생각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뭐 일이든 직장이든 뭔가 온전한 자아로서 내가 일터에 나오고 가정에 임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하나의 그 온전한 자아로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지 이걸 분리시켜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된 어떤 행복한 일과 삶의 균형이 사실 오히려 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개인적 관심이라는 건 단순히 뭐 생일 뭐 기억해주고 뭐 어떤 형식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뭐 지금 당장 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더 높은 꿈을 가진 그런 존재로 그래서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팀장이 어떤 원어원을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커리어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주면서 이 사람을 하나의 그 계속 정말 어떤 그 자기 지금 당장의 동반자이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신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로 대해주면서 서로 그야말로 개인적인 그 관심과 존경을 가지고선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성원들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직장에서 자유롭다라고 느낀다면 그때 비로소 각각은 이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개인적 관심을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할 수 있고 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원어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원어원이라는 얘기를 뭐 처음 들어보고 뭐 저도 뭐 팀원들하고 좀 확인했는데 사실 좀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저도 잘 몰랐고 더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떤 팀원으로서 뭐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고 관리하고 이게 굉장히 낯선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전형적인 각자 도생이 어떤 그 회사의 그 모토인 그런 환경에서 저는 생활을 해왔고 실제로 가르쳐주는 거 없이 그냥 던져놓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경쟁시키고 하는 진짜 정글 같은 그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팀원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돌봐줘야겠는가 조금 어색해요 아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런 과정들이 특히나 어떤 이런 스타트업 같은 조직에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수단으로서 그 원어원 같은 경우가 서로에 대한 어떤 개인적 관심을 보여주고 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걸 위해서 이제 완솔이 필요한 겁니다. 직접적 대립.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챌린지 디렉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직접적 대립이라는 거는 피드백을 뭐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그걸 아주 그야말로 솔직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어떤 팀장이든 뭐 CEO라면은 그런 피드백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일을 맡길지 그런 역할을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성과 기준을 높게 세워가지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왜 직접적 대립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업무 성과가 높아지고 서로 이제 관계도 이제 튼튼하게 구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위에서 이제 아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부하가 아래 팀원이 팀장한테 아주 때로는 이제 뭐 불쾌할 만큼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허용이 돼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덮어주면 안 돼요. 저자가 본인의 사례, 본인이 창업했을 때 사례를 듣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너무나 괜찮은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어서 채용을 했는데 이 직원이 막상 뽑아놓고 일을 시켜보니까 정말 ABC 기본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못하고 아무 피드백을 제대로 못 해주고 결국은 이 친구가 일을 소위 엉망으로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없는 얘기로 그냥 잘했다 하면서 결국 방치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 친구를 해고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업을 소위 비즈니스를 접게 되는 본인이 그런 경험에서 이 직접적 대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완전한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걸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으면 그걸 또 아주 완전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조직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소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약간 실천적으로 구성해 놓은 게 이 4분면표인데요. 피드백 유형의 4분면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X축에 직접적 대립이 있고 Y축에 개인적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주 정말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피드백을 전해주는 그런 대립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축은 개인적인 관심을 얼마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당연히 개인적 관심과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완솔의 구성 요소인 직접적 대립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속에 이제 완전한 솔직함이 구현이 되겠죠. 그때는 진짜로 솔직한 칭찬하고 지적을 동시에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대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누가 누굴 뭐 혼내고 지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A팀에서도 지향해야 할 어떤 그 문화, 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상적이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다른 쪽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불쾌한 공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개인적 관심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직접적 대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한마디로 아주 기분 나쁘게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다시는 상종하기도 싫다라는 그런 감정을 내가 뭐 인정을 하지만 야 내가 이게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그 인상적인 거는 그래도 불쾌한 공격은 최선을 알지언정 차선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마음 상하더라도 할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쾌한 공격이 최선책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적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줄 때 개인의 어떤 외적인 생각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최악이고 이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책에서 종종 인용이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말한 워딩이 이거였다고 해요. Your work is shit. 그러니까 you와 shit이 아니라 당신이 한 일이 이게 개판 엉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분리시켜 놓은 거죠. 이 저자가 본인의 경험적에서 얘기를 하는 재밌는 거는 구글에서 일하던 시절에 한 번은 레리 페이지하고 이제 뭐 회사 주요 관계자들한테 이제 이메일로 자기가 구글이 돈만 밝히고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구글이 지금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이트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딴 식으로 회사 운영하면은 결국 잡동사의 사이트로 끝나고 말 거다라고 본인이 한번 약간 감정적으로 약간 즉흥적으로 묵해가지고 한번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보내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본인이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당시에 자기가 정말로 어떤 그 메리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 권력으로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소위 개인적 관심은 배제한 채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솔직한 지적을 한 거지만 여기서는 여기 불쾌한 공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심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과적인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사례를 제시해줘. 그 다음은 이건 딱 봐도 너무나 안 좋은 그러니까 개인적 관심도 없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하는 거니까 고의적 거짓이 되겠죠. 이 한마디로 쓰레기죠 이건. 보통 이제 상사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진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이거 여기서 이제 잘했다면 기분 좋게 이것도 아니고 비꼬는 식의 잘했어라는 근데 누구나 본인이 봐도 이게 역설적이라는 걸 알 정도에 오히려 것이든 이거는 아마 잘 분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괴적 공감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뭔가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자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했던 그런 행동이 결국은 이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결국에는 피하고 직접적 대립을 계속 피하다가 파멸을 맞는 그런 사례로 간 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의 비유로 하는 게 러시아 속담이라고 하는데 개 고통을 덜어주려고 이제 꼬리를 조금씩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자르니까 당장의 고통은 덜하겠지만 한 번에 잘라서 쳐내고선 그 다음에 치료를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고통을 결과적으로는 나눠가지고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듣기 좋은 말로 피드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복습을 하자면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거는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대립으로 발음이 어렵죠. 직접적 대립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실천적으로 사분면에서 아까 쭉 살펴봤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대립이 공존하는 이 완전한 완솔의 이 사분면 중에서 영역으로 우리 문화를 갖다 형성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상사는 이제 본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한테도 이제 피드백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팀원들로부터도 완전히 솔직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팀원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지적을 요청하는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떤 완전한 솔직함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서로 요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뭐 그거는 뭐 팀원, 팀장, 대표, 그다음에 팀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피드백을 요구한다. 근데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서로에 대한 관심, 개인적인 관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를 위해서 이제 특히나 팀장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원어원을 통해 가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나가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완솔 문화가 결국은 이 조직, 뭐 A팀의 어떤 성과를, 목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A팀은 완솔을 지향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완술 가능할까? 어제 출근이 각자 이제 PPT 만들고 우리 리허설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셨는데 약간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보신 거를 저대로 하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사실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다 한다고 해서 뭐 완소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완벽한 솔직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목표부터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성취할 수 없는 일을 협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두뇌의 벽을 허물고 싶다면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두뇌를 합치고 싶다면 동료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 동료의 것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주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예시가 주로 이제 구글이나 애플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 구글에서도 결국 이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명령은 통하지 않았다. 자기가 일을 해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팀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빨리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막 그냥 결단을 해가지고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원들이 다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던 다른 팀의 팀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팀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기다란 로프를 너무 세게 흔들었다. 끝에 있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직원들이 끝까지 버텨주길 바랄 수는 없다. 그래서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사실 재빠른 실행이야말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뭐 팀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설득하려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팀원들이 팀을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도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 그래서 스티브는 주변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도록 하고 실수를 기꺼이 인정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랑 대치를 해서 엄청 싸운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의 말을 끝까지 안 들은 경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망한 거죠. 그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그 직원한테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아니 내가 그렇게 끝까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화를 내면서 그럼 나를 끝까지 설득시키는 게 너의 일이다.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잘 어쨌든 그랬고요.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그래서 지시하지 않고 과연 업무 처리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는 이제 그냥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가능하지? 앞에서 이제 출판께서 좀 크게 완소리를 한 건 이런 거라고 했으면 사실 거기서 제시하는 건 이제 GSD 바퀴라고 해서 Get Stuff Done이라는 바퀴를 제시하는데 이게 너무 빨라서도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처음은 뭐 핵심은 그거예요.
약간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뛰어들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기로는 곧바로 뛰어들려는 충동을 한 번쯤은 좀 자제를 하고 약간 필터링을 하고 서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문화를 구축하고 아이디어를 다듬고 명료하게 만들어서 잠재적 유용성이 드러나기 전에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보호를 하자. 그래서 너무 신속해야 하지만 너무 서둘러도 곤란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뭐 듣기 제일 처음이 듣기인데요. 듣기의 경우에는 상사가 뭐 차분한 듣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란한 듣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좋고 나쁨은 없고요. 그냥 어떤 스타일이고 제가 여기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아이디어 팀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들, 작고 큰 아이디어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아예 따로 아이디어들을 누가 있어도 아무데나 찾아와서 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 팀을 따로 만든 그 듣기만을 전담하는 팀을 만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디어를 좀 다듬고 나중에 다른 팀원들한테 공유하기에 설득력이 있도록 도와주는 팀을 만들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정리죠.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정리할 안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준다. 그래서 네, 아이디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를 뭔가 정리할 시간도 중요하고 또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세부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하는가 그리고 뒤에 잘랐는데 사실 또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세부적인 설명을 제거해야 하는가 또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아야 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까를 고민하면 좋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겠죠. 아이디어에 대해서.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위에 이제 자갈 연막의 시동걸기라는 건 결국 상사는 주로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시끌시끌해지면 그걸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상사의 역할은 오히려 그걸 시끄러워지도록 만드는 역할이기도 하다는 게 여기에 논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논쟁을 끝낼 시점을 분명히 해서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논의를 진행할 때. 그리고 에고가 아니라 아이디어에 집중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팀원들의 그 동의를 받아서 에고 코트는 밖에 벗어주시오라는 그걸 붙여두기도 했대요. 회의실 밖에.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의식을 버려야 한다. 회의실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상사는 팀원들에게 왜 우리가 여기 모였는지를 상기시켜줘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결정은 네. 여기서 당신은 사실 상사입니다. 그래서 상사는 의사 결정자라기보다는 그 자리의 결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사람이다라는 게 책의 약간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지적 능력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믿었다. 근데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실은 사용한 적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예시죠. 그 사례에서 마크가 모든 걸 결정을 한다.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할지 못하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결국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랬고요. 다음 단계는 설득인데요. 설득을 할 때 결국 윗사람은 이제 전문성과 겸손함을 드러내면 좋고 또 하나는 자기를 그대로 보여주기가 사실 가장 쉬운 설득의 방법이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세히 하나하나 절차를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를 보여주면 훨씬 설득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감정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실행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각자가 각자 실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습은 이제 실패에서 배운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 인상 깊은 거는 일관성에 대한 압박 버리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러해야 돼 라는 걸 좀 버리고 어떤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부터 좀 새로운 걸 빨리빨리 바꿔서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번아웃을 유의해야 된다. 여기다. 그래서 아까 출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요소는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대립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직접적 대립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직접적 대립이 일어나면 또 그것도 약간 서로의 그 실행 시간을 뺏는 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좀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대립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당을 건축하고 있는 인부들한테 다가가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물어보면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한 신께 바칠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사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은 각자 이런 다른 스타일로 생활하고 일에 대해서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뭐 이런 에이스라고 하죠. 에이스인 팀원이 있을 수 있고 뭐 모르겠어요. 뭐 흥이 나는 팀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내부에서 록스타랑 뭐란 거였죠? 슈퍼스타하고 록스타의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넣진 않았는데 슈퍼스타가 이게 앞에서 보니 약간 에이스 같은 사람이고 록스타도 뭐 스타니까 되게 잘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책 내부에서는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서 기본 업무를 잘 처리하는 사람들 약간 록스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항상 80% 정도를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도 그들이 잘하고 있는 뭔가를 발견해내야 되고 뭔가 그거에 대해 알아줘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고 저는 이제 그냥 마지막인데 완벽한 솔직함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한 거의 끝났고요. 그냥 저거는 이제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솔직함을 기반으로 쉐어링이 잘 된다거나 베스트 앤 페일도 제가 그냥 쓴 건데 빨리 뭔가를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도해보고 또 페일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다시 동력을 얻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구체적인 걸 잡아가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도 점차적으로 뭔가 잘 빌딩이 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놨어요. 다른 분들이 혹시 얘기하실 부분 있을까? 그래서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